자, 오늘 34번째 기둥의 건널비입니다. 자, 기둥의 건널비는 말 그대로 겉에 있는 부분의 넓이를 다 구하는 거예요. 다 구해서 더하면은 건널비가 되는데, 여기 첫 번째로 나온 게 각기둥의 건널비죠. 기둥의 건널비. 기둥의 건널비는 밑면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밑면의 두 개의 밑면은 합동이죠. 합동이니까 밑넓이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요. 그리고 옆 넓이는 말 그대로 옆에 있는 이 넓이 4개를 더하면 되는데, 각각 4개를 더해서 넓이를 더해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한꺼번에 넓이를 구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 한꺼번에 구할 때 요 가로의 길이가 요 밑면의 둘레랑 같은 거죠. 요 가로가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이렇게 해서 밑면의 둘레의 길이에다가 요 옆면의 높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높이를 곱해가지고 옆 넓이를 한꺼번에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겉에 있는 부분의 넓이를 다 더한 것을 우리는 건널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원기둥의 건널비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 밑면의 넓이가 두 개 있죠. 합동인 밑면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밑넓이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요. 옆 넓이를 구하려고 이 원기둥을 전개도로 그렸어. 그러면은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렸을 때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 된다라고 배웠고요. 이때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요 가로의 길이는 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아서 둘레의 길이 2파이 r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됐죠? 요거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면을 구할 때 밑면이 삼각형일 수도 있고 사각형일 수도 있고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요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 각각의 넓이 구하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해왔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따로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게요.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기둥과 그 전개도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A, B, C 값이라고 그랬어요. A가 여기네요. 근데 여기가 2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2라고 그랬으니까 A가 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A는 3입니다. A는 3이 되고 B는 요 전체 길이가 B라고 나와있죠? 근데 요 전체 길이는 아까 전에 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2 여기까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요 높이네요. 요 높이는 여기 나와 있는 요 4cm죠. 그래서 C는 4다. 자, 그럼 밑넓이는 2, 3은 6이 되겠죠. 단위는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리고 옆 넓이는요. 요 B가 12였죠. 한꺼번에 구하면 12 곱하기 4 해서 48 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겉넓이는 겉에 있는 부분이 넓이가 밑넓이가 두 개 있죠. 그러니까 밑넓이 두 개, 6cm 두 개에다가 옆 넓이 48을 더해서 60 제곱센티미터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넓이를 구해서 다 더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자, 1-1번도 좀 보죠. 다음 그림과 같은 각기둥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요거 밑넓이가 3, 5, 15예요. 근데 이 밑넓이가 위에 밑에 두 개 있죠? 곱하기 2를 하고요. 자, 이제 옆 넓이를 더할 거예요. 자, 옆 넓이를 더하는데 높이는 세로는 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3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5 해서 16이죠. 16 곱하기 8 하면 옆 넓이를 한꺼번에 구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30 더하기 6, 8에 48, 128 그래서 158이고 단위는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넓이 삼각형입니다. 그러면은 삼각형의 넓이는 요 90도 되는 거 찾아야 돼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요게 이제 이루고 있는 90도일 때 요 두 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위아래로 두 개 있습니다. 위아래로 두 개. 그 다음에 옆넓이 더합니다. 옆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와 같다. 10 더하기 6 더하기 8 해가지고 24 곱하기 높이가 10 요거 되는 거죠. 10.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약분하고 48 더하기 240. 그래서 288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자, 밑에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기둥과 그 전궤도에 대하여 ABC의 값 A는 요 밑면의 반지름이네요. 밑면의 반지름 여기 2cm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A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옆면의 가로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이 원의 둘레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요 원 둘레가 가로가 됩니다. 그래서 2파이r이죠. 가로의 길이 2파이r 원 둘레. 그래서 반지름이 2니까 B는 4파이가 됩니다. B는 4파이. 그 다음에 C는 요 높이가 되네요. 여기 5cm라고 나와 있는 부분. 그래서 C는 5. 자, 그 다음에 밑넓이는 원의 넓이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입니다. 파이 r 제곱. 반지름이 2니까 4파이 되겠죠. 옆 넓이는 B가 4파이가 됐고 C가 5가 됐으니까 4파이 곱하기 5 해서 20파이. 겉넓이는 밑넓이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옆넓이를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8파이 플러스 20파이. 그래서 28파이. 여기까지 나오겠죠. 단위는 제곱센티미터예요. 단위는 좀 생략해서 쓸게요. 그래서 2번에 각각의 문제를 다 풀었고요. 자, 2-1번 원기둥의 겉넓이를 구하세요. 자, 요 부분 밑넓이는 파이 r 제곱 이렇게 했죠. 그래서 9파입니다. 9파인데 위에 밑에 두 개가 있어요. 위에 밑에 두 개가 있고요. 자, 옆넓이. 자, 전개도를 그리면 여기가 6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가로의 길이는 요 원 둘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파이r에서 6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옆넓이는 36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옆넓이 36파이를 더해주자. 그러니까 18파이 플러스 36파이가 되겠고 더해주니까 54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름이 8이니까 반지름은 4예요. 그래서 밑넓이가 파이 r 제곱해서 16파이. 얘가 위아래 두 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옆넓이는 둘레의 길이가 가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파이 r에서 가로의 길이 8파이. 그 다음에 높이가 여기 10입니다. 요게 옆넓이가 되더라. 그래서 32파이 플러스 80파이가 되겠고 계산해 주니까 112파이.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자, 다음 쪽 넘어갑니다. 다음 쪽 보시면 이번에는 부피예요. 부피는 편하게 생각을 하면은요, 속에 채워진 부분입니다. 겉의 넓이를 구한 게 겉넓이였죠. 속에 채우는 양을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밑넓이를 이 높이만큼 안에서 쭉 쌓으면은 안에 꽉 차게 되겠지. 그게 부피입니다. 그게 부피예요. 그래서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되게 간단한 식이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가로 곱하기 세로가 밑넓이입니다.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원 기둥의 부피는 다 똑같아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래서 밑넓이가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쓴 거고 높이가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3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기둥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밑넓이 보이죠? 5, 6에 30 단위는 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럼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0이고요.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입니다. 세제곱센티미터예요. 부피의 단위는. 그래서 밑넓이 부피 이렇게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도 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각 기둥의 부피는요 다 똑같아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그래서 밑넓이 7, 4, 28 곱하기 높이가 10. 그래서 280. 부피의 단위는 다시 얘기하지만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넓이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90도 되는 거 찾으라고 그랬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얘가 밑넓이에다가
높이는 요거 4죠? 4. 그래서 약분하고 계산하니까 6, 4, 24.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입니다. 요거까지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럼 밑에 4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기둥에서 다음을 구하세요. 밑넓이. 원의 넓이죠.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반지름이 5가 되니까 5제곱 파이죠. 그래서 25파이. 넓이의 단위는 제곱입니다. 제곱 센티미터. 자, 그 다음에 부피는 기둥의 부피이기 때문에 밑넓이, 방금 구했던 밑넓이 25에다가 높이가 8이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래서 8, 5, 40, 28에 16 해서 200파이.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센치입니다.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도 볼게요. 원기둥의 부피, 밑넓이 파이 r 제곱. 그러면 4제곱 파이니까 16파이 곱하기 높이. 그래서 160파이.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안 써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이 3이네요. 그러니까 밑넓이는 3제곱 파이. 그래서 9파이 곱하기 높이. 그래서 81파이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둥의 건널비, 기둥의 부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 기둥의 건널비. 자, 밑면의 모양이 사다리꼴이에요. 그죠?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이 9, 아랫변이 3이네요. 그럼 9 더하기 3에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높이 찾을 때는 90도 이거 보셔야 돼요. 높이 나누기 2. 나누기 2를 한다는 얘기는 2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넓이가 위아래 두 개 있습니다. 위아래 두 개 있고요. 그럼 밑넓이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옆넓이 구합니다. 옆넓이는 요 밑면의 둘레가 가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다 쓸게요. 9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5. 여기 밑면의 둘레죠. 여기에다가 높이 10을 곱하면 옆넓이가 되겠네요. 계산합니다. 2 약분하고 12 곱하기 4는 48. 그 다음에 요거 더하면은 10, 19, 22. 22 곱하기 10이니까 2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68. 정답은 5번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기둥의 부피예요. 자, 그럼 얘가 밑면이 되는 게 편하겠죠? 얘가 밑면, 그 다음에 높이는 얘입니다. 그럼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4 더하기 7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한 개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한 개 부피가 된다 배웠죠? 그래서 약분하고 그러면은 얘가 22 곱하기 7인가요? 그럼 27에 14 27에 14 해서 154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궤도로 만들어지는 삼각 기둥의 부피예요. 자, 기둥의 부피입니다.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그랬어. 밑면이 요 직각삼각형 모양이죠. 그래서 밑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에다가 그 다음에 이 삼각기둥의 높이는 요 10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3, 8에 24 곱하기 10이니까 240. 그래서 3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자,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기둥의 건널비가 200파이다. 이 원기둥의 높이를 구하세요. 자, 이 높이 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h라고 하겠습니다. h. 자, 그러면은 밑넓이가 반지름이 5짜리인 원기둥이니까 파이 r 제곱 25파이 얘가 위아래로 두 개 있죠. 그리고 옆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가로의 길이는 요 원 둘레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네요. 그래서 2파이r에서 가로의 길이 10파이 곱하기 높이 h 요게 200파이다 이러한 얘기고 계산하면은
50파이 더하기 10파이의 h는 200파이. 자, 50파이 이항합니다. 그러면은 계산해서 10파이 h가 150파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이 약분하고요. 그 다음에 10으로 약분해 주니까 h는 15. 따라서 높이는 15cm입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자,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큰 원기둥 위에 작은 원기둥을 올려 만든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세요. 자, 그럼 밑에 원기둥 부피에다가 위에 원기둥 부피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반지름이 3짜리네요. 그래서 3의 제곱 파이 곱하기 밑에 있는 원기둥의 높이는 4입니다. 거기에다가 위에 있는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은 2니까 파이 r 제곱해서 2제곱 파이 곱하기 위에 있는 것은 높이가 4짜리네요. 그래서 36파이 더하기 16파이 52파이 나오겠죠. 부피의 단위는 다시 얘기하지만 세제곱센티미터.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 밑에 3-1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기둥의 전궤도로 만들어지는 원기둥의 건널비와 부피를 차례대로 구하시오. 자,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이 원의 둘레가 요 옆면의 가로의 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둘레의 길이 2파이 R이 여기 있는 10파이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2파이로 나눠주니까 R은 5.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은 5가 됩니다. 자, 그럼 건널비부터. 건널비는, 자, 밑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5제곱 파이니까 25파이. 얘가 위아래로 두 개 있고요. 옆 넓이는 10파이 곱하기 12cm죠? 그래서 120파이. 계산해 주니까 50파이 더하기 120파이가 돼서 170파이. 얘는 건널비니까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기둥이죠. 기둥이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밑넓이 파이 r 제곱해서 25파이 곱하기 높이는 여기 있는 12 요거 되겠죠. 12. 그래서 얘가 25 곱하기 12를 하니까 50에 25 300이네요. 300파이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부피 단위는 세제곱이에요. 세제곱. 자, 정리해 주시고 정리되셨으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부채꼴인 기둥의 건널비. 기둥의 건널비니까 겉에 있는 넓이 다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밑면은 부채꼴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중심각이 120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제곱 6제곱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120도. 얘가 이 부채꼴의 넓이인데 위아래로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야겠죠. 그리고 옆에 넓이 더합니다. 자, 둘레 구합니다. 자, 둘레는 여기 6cm 있고요. 얘도 6cm죠? 얘도 6cm고 그 다음에 이 호의 길이 구하셔야 돼요. 이 호의 길이. 자, 그럼 이 호의 길이는 부채꼴 호의 길이 2파이 r 360분의 중심각이니까 요거 약분하면 3이고요. 약분해서 4파이가 되는 거죠. 즉 요 호의 길이는 4파입니다. 그래서 밑면의 둘레가 6 더하기 6 더하기 4파이니까 4파이 더하기 12가 밑면의 둘레, 거기다가 높이를 곱하면 전체 옆넓이가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요거 약분하니까 3이고요. 약분하니까 12고요. 그래서 24파이 더하기 분배해서 32파이 플러스 분배해서 96. 그러니까 56파이 더하기 96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밑면의 모양이 달라졌을 뿐이지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 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차례대로 구하시오. 지금 여기 구멍 뚫려 있죠, 가운데. 그죠? 가운데 구멍 뚫려 있을 땐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우선 요 밑넓이 부분이 여기에서 요 부분이 구멍이 뚫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빼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4, 4, 16에서 뺍니다. 16에서 요 안에 게 1cm짜리니까 1 곱하기 1을 빼야 되겠죠? 15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의 넓이는 밑넓이는 15예요. 그러면은 위에 15 있고 밑에 15 있죠? 그죠? 위에 15 있고 밑에 15 있어요. 자, 얘를 이렇게 쓸게요. 15 곱하기 2라고 쓸게요. 그냥 여태까지 썼던 것처럼 15 곱하기 2. 자, 그 다음에 옆 넓이를 구할 거야. 자, 그런데 요쪽은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해서 16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4죠? 높이가 4니까 곱하기 4인데, 자,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건널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구멍이 뚫려 있거든?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이 안에 있는 여기 옆면의 모습 있지? 이 옆면의 모습은 겉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손가락을 넣어야겠지만은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작은 요 작은 사각기둥의 옆 넓이는 겉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로의 길이가 1 더하기 1 더하기 1 4번 더해서 4에다가 높이가 요거 4가 되는 거죠. 요 보이지 않는 이 부분도 건널비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겉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30 더하기 64 더하기 16. 그래서 110. 요게 건널비예요. 요게 건널비가 되는 거고요. 부피는요, 간단해요. 전체 부피에서 안에 속에 비어있는 부피 빼버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피는 큰 기둥의 부피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서 안에 있는 속에 비어있는 부피를 뺍니다. 그래서 밑넓이 1 곱하기 1, 높이는 4. 그래서 64에서 4를 뺀 60.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이 되겠죠. 요게 이제 부피입니다. 그래서 건널비와 부피를 다 구하게 됐습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세요. 자, 1회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옆에 대칭되게 이렇게 똑같이 그린다고 그랬었죠? 대칭되게 똑같이 그리고 멀리 있는 부분은 원으로 돌려라. 그러면은 회전체가 나온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니까 원기둥이네요. 이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해라. 자, 그럼 밑넓이 반지름이 3짜리네요. 그러니까 3제곱 파이, 9파이가 위아래로 두 개 있고요. 옆에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2파이r, 가로의 길이 곱하기 높이 5. 그래서 18파이 플러스 30파이, 그래서 48파이. 여기까지 나오겠죠. 정답은 3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부채꼴인 기둥의 부피는 항상 똑같다고 그랬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는 부채꼴인 반지름이 4네요. 그래서 파이 r 제곱 16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225. 얘가 밑넓이에요.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9 요거 하시면 되겠죠. 자, 계산을 해보면은 9, 4, 36, 그 다음에 4, 46, 10, 그 다음에 5, 4, 20, 5, 25, 5, 20, 2, 2, 4. 그러니까 2파이 곱하기 45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그래서 90파이. 부피는 9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부피. 얘도 속이 뚫려 있죠? 이거 두루마기 휴지처럼 생겼죠? 그러면은 전체 큰 원기둥에서
안에 비어있는 부피를 그냥 빼버리시면 돼요. 부피는 그냥. 그래서 자 여기가 2자리니까 요 큰 원기둥의 반지름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밑넓이 4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에서 뺍니다. 안에 비어있는 거. 얘는 이제 반지름이 2짜리죠. 그래서 2제곱 파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즉 160파이에서 40파이를 빼는 거니까 120파이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6-1번 내려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자, 회전시킵시다. 자, 그러면 대칭되게 똑같이 그리시고요. 옆에 대칭되게 똑같이 그리고요. 그리고 원으로 돌리면 된다. 멀리 있는 거 돌리고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돌리고 그러면은 원기둥 두 개, 큰 원기둥이 밑에 있고 작은 원기둥이 위에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밑에 부피와 위에 부피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라고 그랬으니까 요 반지름은 7이 되겠죠? 4하고 3하고 더해서. 그래서 7제곱 파이 49파이 곱하기 높이. 높이는 여기 8cm네요. 여기다가 더해줍니다. 위에 원기둥의 부피. 자, 반지름이 4짜리네요. 그럼 4제곱. 4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4c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8, 9, 72, 4, 8, 32, 392파이 플러스 64파이. 그래서 6하고 5 되고 1 올라가고 456파이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여기까지 되겠죠.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